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벡터 외적에 이어서 나머지 벡터 외적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외적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을 알아보고 순분 벡터의 외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면 벡터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벡터의 연산을 마치면서 종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이는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외적과 관련한 연산 법칙입니다. 벡터 외적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벡터 A에 벡터 B를 외적하는 것과 벡터 B에 벡터 A를 외적하는 것은 곱하는 순서가 다르므로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져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음벡터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벡터 ABC의 결합 법칙은 벡터 외적은 벡터를 만들므로 표기는 유효하지만 첫 번째 외적 벡터의 방향이 다르고 나머지 벡터의 방향도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으므로 발레를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외적값은 같지 않습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덧셈에 대한 외적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덧셈에 대한 외적의 분배 법칙은 주어진 벡터 ABC 사이에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 식이 분배 법칙식으로 눈에 익지요. 분배 법칙에 대해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래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외적의 분배 법칙은 좌 분배식과 우 분배식이 별개의 분배 법칙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 분배식을 증명하기 위해 좌변에서 우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벡터는 화살표 벡터로 정의하였으므로 모든 증명은 화살표 벡터로부터 시작하고 크기와 방향을 나누어 증명하겠습니다. 화살표 벡터 ABC가 편의상 같은 평면에 있는 것으로 잡고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좌표계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으므로 편의상 벡터 A 방향으로 X축을 잡고 벡터 BC를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각각의 벡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벡터 B와 벡터 C의 합 벡터를 벡터 D라고 하면 D의 성분을 dx, dy로 표현합니다. 벡터 D의 y 성분의 크기는 성분 벡터의 덧셈에 의해 각각 성분의 합인 by 플러스 cy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먼저 분배식의 크기를 보면 좌변은 A 벡터와 D 벡터를 외적한 외적 벡터의 크기이므로 정의에 의해 A 곱하기 dy가 되고 dy 대신에 by 플러스 cy를 대입하면 ax 가로 열고 by 플러스 cy 가로 닫고에 대한 수의 연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ax by 플러스 ax cy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by는 벡터 b의 벡터 a 방향에 대한 수직인 방향 성분이므로 첫 번째 항 ax by는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의 크기가 되고 cy는 벡터 c의 벡터 a 방향에 대한 수직인 방향의 성분이므로 두 번째 항 ax cy는 벡터 a와 벡터 c의 외적의 크기가 되어 우변이 됩니다.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은 같습니다. 외적 벡터의 방향도 좌변과 우변이 모두 순방향 외적이므로 xy 평면의 수직인 g축의 양의 방향이 되어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증명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잘 이해해 두면 다음부터는 결과를 마음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요. 우분배식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배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벡터 덧셈에 대해 벡터 외적의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성분 벡터의 외적을 계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성분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3차원 성분 벡터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벡터는 성분을 이용하여 단위 벡터의 실수배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장 강의 벡터 분할을 참고하세요. 두 벡터의 외적을 단위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고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전개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식에서 II, JJ, KK 등 같은 벡터의 외적은 사인값이 0이므로 값이 0이 되고 IJ, JK, KI 등 두 단위 벡터의 순방향 외적은 사인값이 1이므로 외적의 크기도 1이 되고 방향은 순방향으로 나머지 축방향이 됩니다. 반면에 JI, KI, IK 등 두 단위 벡터의 역방향 외적은 크기는 1이지만 방향이 반대이어서 나머지 축의 음의 방향이 됩니다. 전개한 식에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외적은 새로운 벡터를 만들므로 외적 벡터를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좌표축의 단위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시하면 IJK 세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이 바로 그 식이죠. 또 외적 벡터의 방향은 곱하는 벡터와 수직이므로 X축의 I 방향 성분은 J와 K 단위 벡터의 외적으로 만들고 역방향 외적은 음벡터를 만들므로 X축의 I 방향 성분은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X축의 I 방향 성분은 순방향으로 AYBG가 되고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AGBY 성분이 되어 전체적으로 AYBG 마이너스 AGBY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방법으로 Y축의 J방향 성분은 K와 I 단위 벡터의 순방향과 역방향의 외적으로 만들어지고 G축의 K방향 성분은 I와 J 단위 벡터의 순방향과 역방향의 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IJK의 방향과 결과값에 대해 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복잡해 보이는 식은 행렬을 배우면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행렬을 배우지도 않았으므로 행렬식을 간단하게 하여 간이로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구두끈 방식입니다. 성분 벡터로 아래로 나란히 쓰고 X성분을 한 번 더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빨간색은 양수이고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파란색은 음수입니다. IJ는 K를 만들므로 첫 번째 화살표의 IJ 성분 AXBY-AYBX는 K축 성분이 되고 두 번째 화살표 JK 성분인 AYBG-AGBY는 I축 성분이 됩니다. 세 번째 화살표 KI 성분인 AGBX-AXBG는 J축 성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성분 벡터의 외적 계산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도형 면을 벡터로 정의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에서 외적 벡터의 방향은 벡터의 회전이 만드는 면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하고 특별한 설명 없이 지나갔는데 면이 실수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이나 곡면은 수평면, 수직면, 비스듬히 기울어진 면 등 면이 놓인 형태에 따라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면이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방향성에 근거하여 면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그 크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하학에서 면의 크기는 면적으로 나타내므로 면 벡터의 크기도 면적으로 정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면 벡터의 크기는 표현하려는 면의 면적입니다. 면이 주어지면 면과 관련한 방향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혼란이 없이 명확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정하는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 곡면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 법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면 벡터의 방향은 면의 법선 방향으로 정합니다. 물론 평면인 경우 평면의 수직인 직선 위에 면 벡터가 정해집니다. 평면이 아니고 곡면인 경우는 벡터의 작용점에 대한 법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면 벡터의 문자 표기는 면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알파 위에 화살표를 붙입니다. 그림에서 면 벡터를 확인해 보세요. 크기는 면적 S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과 계산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설명란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설명란에는 그림 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리면 영상을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은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 유튜브가 만들어 준다고 하니 1000명이 될 때까지는 그림이 있는 문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설명란과 영상을 같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좋겠지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외적의 연산 법칙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순서를 바꾸면 음벡터를 만든다는 것과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산하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벡터의 덧셈에 대한 외적의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좌 분배식과 우 분배식을 따로따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물론 분배식에서 연산하는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분 벡터로 주어진 두 벡터의 외적은 각각의 벡터를 실수의 단위 벡터의 합으로 변경하여 외적을 실행하고 분배 법칙으로 전개한 다음에 외적의 성질을 반영하여 외적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번의 강의를 통해 벡터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벡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벡터 물리량을 다루는데 꼭 필요한 수학이므로 내용을 잘 익혀 두어야 합니다. 수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와 친숙하지만 벡터는 새롭게 배우는 것이라 익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벡터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말고 강의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할 때 시간을 아끼지 말고 제대로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벡터를 마쳤으므로 다음 시간에는 물리학의 첫 강의로 물리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강의는 물리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